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국내 시장은요, 정치권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대응하기에는 불안한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내내 부진하던 미국 뉴욕 증시가 그래도 간밤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 주간 고민하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던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1-1022-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책임져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오늘도 와룡 선생님 그리고 한선호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두 분의 조합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시청자분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정리부터 다음 주 전략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와룡 위원님, 네. 이제 간밤 미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좀 우려하던 상황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우리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위원님? 저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왜요? 네, 불안한 게 미증시가 좀 흔들리면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제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저는 어제 증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시장이 어제 안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야 뭐 괜찮습니다. 뭐 어제 빠진 거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은 조정이었고 어제 한 2시경에 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뉴스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전국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정치는 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2시 넘어서 갑자기 급락세가 났고 다시금 돌려놓았는데 어제 장중에 보시면은 종목별로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주 같은 덕성 같은 경우 그리고 윤 대통령에 관련해서 능률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장중 급등 났다가 다시 다 돌아가고 여당 대표나 야당의 또 대표 그런 대선 주자들이 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의 노이즈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미국 증시를 한번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S&P 차트고 다우존스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 제가 굵게 치러놓은 것이 바로 200일 이평선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차트죠. 우리도 뭐 200일이나 240선을 보지만은 미국 투자자들은 보통 50선하고 200일선을 보는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00일선을 깨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세가 나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200선을 깨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하면은 우리 증시는 상당한 데미지가 나올 자리였는데 다행히 미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가장 구세주는 구원자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는데 연준 의장이 지금 트럼프가 무너뜨린 이 증시를 그나마 돌려 세웠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정책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달래줬고 고용 보고서가 예전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은 아직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는 것을 파월 의장이 달래주면서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우리 증시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미국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 반도체가 살아났다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다음 주는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주말을 안도하면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주 국내 시장과 미증시가 이제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좀 불안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프로에서 네. 섹터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현금도 하나 넣을 뻔했습니다. 예, 섹터를 코너에서 3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보통 3개를 다 어떤 테마 섹터를 가져오는데 정말 이번 주는 예상 밖으로 시장이 좀 코스피는 뭐 아직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있으니까 수급 포지션을 가진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수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어렵게 무너진 종목이 좀 코스닥 쪽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무너지고 뭐 몇 개 섹터 외에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추천드렸다가 여러분이 매수했다가 오히려 또 주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포트에 가질까 했는데 다행히 다음 주 미증시가 좀 살아난 걸로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 섹터들 한번 유심히 보셔가지고 그중에 유망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져온 게 바로 철강과 강관, 가스관 섹터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이 여러분은 2가지 섹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크게 타이틀을 나눠가지고 트럼프의 정책과 관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쪽, 그리고 여기에 비껴가서 무풍지대인 쪽, 뭐 이런 쪽하고 이런 소비대 쪽이죠. 그런 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쪽은 바로 가스 관관입니다. 가스 관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관련해서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지금까지 알래스카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원유가스 시추만을 진행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한미일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동참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의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조선 쪽하고 가스관 개발은 우리가 칼자를 좀 쥐고 있어요. 미국이 저 자세로 우리한테 야 도와줘. 다른 건 다 우리가 나를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 반도체, 자동차 모든 다른 물품에 대해서 관세 때리겠다. 팔려면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지어라. 그런 부분 다 우리가 다 불리한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철강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어떤 조선 관련해서는 배 뭐 동맹구 지어줄 테니까 한국이 너희가 좀 만들어줘. 운양함, 수축함, 잠수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유리하니까 이런 섹터가 지금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가 실적이 따라가면 또 추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철강, 강관, 가스관이 좀 올라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를 아직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까 추세가 무너지니까 안까지는 실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걸 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철강을 같이 넣은 관관은 여러분들이 이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시추를 하겠다고 하죠. 그거를 배송해서 거기에 LNG 시설까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긴 파이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관관이죠. 그게 바로 대동스틸, 휴스틸, 넥스틸 같은 관관 회사에서 알래스카에서 그거를 LNG를 압축해서 가스를 압축해서 액화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 데가 1,200km예요. 1,300km.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나요?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를 파이프로 연결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가스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가스관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보셨지만은 현재 중국이 철강 관련해서 덤핑으로 계속 오던 것을 우리가 덤핑 관세를 부과해서 철강업 쪽이 좀 좋아지면서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하면서 그동안 난립된 철강 회사들의 업황 개선에서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또 한참 고생했죠.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철강과 가스관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종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휴스틸 같은 종목 보시면은 급등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대동스틸 같은 경우 급등세가 나와서 많이 올랐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이 길게 보시면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 종목이 19,000, 2만 원 하던 게 이제 기껏 올라와서 2,000원에서 4,500원 되었는데 실적이 따라간다면 눌림목을 줬다가 대동스틸이나 이런 하이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들 만약에 지금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이런 알래스카 가스관이 진짜 우리 정부에서 가짜를 쥐고 있으니까 물론 다른 어떤
자동차 관세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요걸 협상을 할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정말 젤렌스키를 보면서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그랬잖아요. 당신은 쓸 카드가 없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강대국에서 대통령한테,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네 카드가 없으니까 우리는 카드가 그나마 이렇게 조선이나 강관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미국에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우리는 하면서 협상 카드로 잘 썼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철강, 강간, 가스관 쪽에 그리고 지금 철강주 중에서는 동국제강을 가져왔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차트로 보시면은 14,000원 하던 게 지금 올라가는데 한 9,000원 정도. 뭐 포스코 홀딩스 차트도 뭐 여러분 보시고 하시면은 철강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철강과 강간, 가스관 이런 쪽도 한번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져온 게 저번 주에 가져왔던 중국 소비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관세에서 피해가는 것은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지금 미중 갈등에서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하면 해소될까? 미국 수출을 막아버리고 관세를 엄청 때리니까 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내수 진작입니다. 소비 진작. 지금 양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중국 인민들에게 소비를 진작시킬까? 이구한신으로 옛날 거 다 가져와라. 새 거 사는데 돈 보태줄게. 그렇게 해서 휴대폰 내구재 종목 있죠. 자동차 같은 거 바꿀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소비를 어떻게든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또 그 자국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우방국 자기들 우군을 좀 삼으려고 우리 한국에 대해 제스처를 보냅니다. 유화 제스처를.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이번에 또 한한령 해제했다는 소식을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이제 개봉하고 있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을에 지금 경주에서 만약 개최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4월 중에 중국 문화사절달이 아마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문화교류가 앞으로 지금 현재 게임도 판호로 막아버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중국의 우리 아티스트들이 가서 공연하는 것도 그쪽에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제 완전체 된다고죠. 블랙핑크도 이제 완전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서 중국 의류라든가 콘텐츠, 화장품 이런 전 섹터 중에서 많은 우리 그 K 한류 문화와 또 아니면 또 중국의 소비재 판매 어떤 수출 역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 저는 이번에 가져온 게 이번엔 의류를 가져왔습니다. 의류. 오시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FNF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NF는 여러분이 MLB 모자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의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6만 원 하던 게 지금 현재 47,000까지 빠졌다가 이제 서서히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런 것 종목하고, 또 노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브랜드 회사, 의류 회사인데 이런 종목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죠. 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다른 방송에 추천드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의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하고, 그 말고 이제 또 가져온 게 이번에 제가 무방 지난주 이걸 끝나고 무방에서 M83을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바로 상한가를 쳤죠. 이렇게 좀 M83 같은 경우, 그리고 A스토리라고 우리 거푸 한손우님이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올랐다가 저도 이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제가 우리 VIP에는 추천드렸는데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죠. 지금도 아주 적당하게 매수할 좋은 자리니까 이번 주에 중국 소비주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류 쪽하고 문화 콘텐츠주, 그리고 지금 SM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올라갔지만은요,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약간 매매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 하시고, 저점 공략하는 것은 제가 요 종목들을 알려드렸고, 다음에 가져온 섹터가 바로 K 미용기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소비를 위해서 아티스트들이 많이 가게 될 해외 진출하게 될 경우, 중국도 아니라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고 하게 되겠죠. 지금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이제 수출되면서 한국 아이돌들 너무 잘생기고 피부 좋고 하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한국인들 저렇게 잘생겼고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냐, 어떤 피부 미용기기를 쓰냐, 화장품 뭘 바르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피부 미용기기들 지금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지만은요. 과거에 어떤 회사가 있느냐? 루트로링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쳐도 안 나올 겁니다. 자진 상폐를 했어요. 사모펀드 회사들이 이 회사 앞으로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독식해서 먹어야지. 주주들 다 빼고. 그러니까 주주들 다 주식 다 가져와가지고 자진 상폐를 시켜버려요. 얼마나 좋은 회사면 그렇겠습니까?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리프팅 장비 회사 점유율 1위 회사인데 지금 이제 미국, 유럽도 진출하고 또 여러분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링크란 거. 슈링크하고 볼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 또 인허가를 신청해서 중국 한한령 해제되면은 이제 클래시스가 중국도 지금 미리 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다 판매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또 잘 되는 회사면은 지금 사모펀드 회사가 있는데 삼성에서 인수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차트 보시면 차트가 클래시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급등락을 나왔어요. 차트 보시면은 클래시스 차트가 삼성이 인수한다 해가지고 급등했다. 아니다 해서 빠졌다. 아니다 진짜야. 이렇게 지금 변동성을 가지니까 변동성 엇박자 난 분은 손해만 가고 오히려 정박자로 착 내렸을 때 잘 샀다가 고점에 팔고 하는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APR 클래시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상승세가 아주 좋은 종목인데 AP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PR이라는 종목 보시면 지금 바닥권 42,000원에서 6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공모가가 한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5만 원 정도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분의 1로 해서 5만 원짜리가 지금 30% 올라오는 거죠. 67,000원이니까. 이 종목은 메디큐브 AGR 피부 미용 기기로 해서 이쪽 해서 유럽 수출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미용 기기가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중국 소비주하고 미용 기기는 트럼프에 피해가는 뭐 봉지대 그리고 철강 과학성한 강관은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많이 빠진 반도체 쪽을 지금 저점이니까 계속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다음 주도 이번 3월도 어려운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계좌를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와룡 선생님은요, 다음 주는 국내 시장이 이제 글로벌 영향을 받는 것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양책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죠. 철강 관련된 섹터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서 또 집중하고 있는 K,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지켜보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의 전략도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지금 사실 섹터와 이 종목을 미리 전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매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 어떨까요? 다음 주는 좀 더 올라오는 장세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좋은 가격대에 있는 업종들의 종목들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는 좀 기대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상승 여력을 좀 보였어요. 다만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에서는 좀 급락세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안 좋았던 업종의 종목들도 있었지만 제가 좀 기대하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있어서 보다 기분 좋게 좀 봤고요. 최근에 이제 미증시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뭐 이 두 분의 이야기에 따라서 좀 시장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펼치는 정책, 관세 정책이 상당히 좀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증시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조정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누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세를 다시 우상향을 만들 때가 정말 큰 시세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트럼프는 어떤 이점이 있냐. 지금 현재 미국은 국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국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나 이런 식으로 국채를 판매, 수요가 늘어나야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펼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좀 누르면서 국채 수요를 좀 높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을 두고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매파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고 그리고 반대로 어제 다시 한번 파월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업종으로 반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정책 변화를 실행하는 중이라며 이제 우리 FOMC 연준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더 큰 명확성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예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규모가 2%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FOMC 연준 의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의 신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있을 FOMC에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다시 한번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만약에 정말 금리 인하가 있다라면 당연히 매크로 이슈로 이 환율은 다시 한번 조금 더 하락하고 강달러가 조금은 내려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3월에 다시 한번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또 한 번의 좋은 수익 랠리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선호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섹터와 종목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술주, 저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해야 그래요? 된다. 네. 왜냐하면 내려온 구간에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보신다면 어제 미증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브로드컴 관련해서 실적이 예상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게 브로드컴이고, 일단은 엔비디아는 이제 어느 정도 HBM 관련해서 조금은 재료가 많이 소멸됐고 조금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이슈거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대장주로서의 면모로 보이겠지만 저는 차기 대장주로는 브로드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브로드컴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실적보다 5천억 달러 정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기대 전망치 컨센서스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AI 매출이 전년보다 77%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혹탄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 이름이에요. 혹탄이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기록적인 1분기 실적은 AI 반도체 솔루션이 주도했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장주는 브로드컴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맞게 금요일 날 또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앞으로 기술 개발하는 이 광반도체, 빛광을 써서 광반도체인데 이 영어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가 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2월에는 CX에 관련 종목들에서 제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난 뒤에 네오셈, TLB가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분위기는 저는 에이직 관련 반도체가 좋은 시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광반도체를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은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 2년을 앞두고 계속 기술 개발에 대한 이슈,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상승몰이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로 흘러가는 방식을 빛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기술력 가진 회사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련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에이직 관련 브로드컴을 필두로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강하게 먼저 올라왔던 종목은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광반도체 관련해서 국제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에 대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는 가장 대장주의 시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하락했던 시세를 단숨에 돌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음봉을 조금만 잡아먹어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서 추세의 전환 시로를 보는데 이거는 한 두세 배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하게 저점에서 튀어 올랐다. 물론 금융 시장이 다소 불안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 자람 테크놀로지까지는 한 9%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가온칩스는 또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앞으로 다음 주에는 아마 퀄리타스 반도체 영향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가 동반되는 상승되는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원픽 종목으로는 당연히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 최근에 이미 이날부터 조금 수상한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자, 화요일인데 화요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11%까지 뭐 급등을 하면서 이미 올라왔어요. 이때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제가 같이 놓고 봤을 때는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고 밋밋했거든요, 시세가. 근데 이미 바닥에서 한번 시세를 몰아왔고 그리고 난 뒤에 이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시세를 바꾸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상 어느 정도 저가에 놓여져 있는 위치, 그러니까 고가에서 지금 현재 저점으로 내려온 지지를 받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MACD 오실레이터 역시 파란색으로 빠져 있죠. 이럴 때가 좋은 가격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보다 좋은 시세를 보이게 되니까 미리 진입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저는 동일하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뭐 사실 금융시장, 금융시장을 한번 다시 떠올려서 봐도 뭐 조금 전체적으로는 불안하고 좀 좋지 못했던 기술주 흐름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괜찮은 시세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제 2025 인터 배터리가 종료가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이슈가 됐던 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4680 배터리, 이 46파이 배터리인데 이 원통형 배터리 사진, 실물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작아졌구나. 이 배터리가 정말 작아졌고 되게 귀여워요. 예, 요만하게 생겼는데 되게 귀엽고 이게 이전에는 뭐 셀이 4,000개 수준으로 전기차에 들어갔다라면 이제는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수준으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 거기다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배터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정말 이슈가 또 한번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기차 캐즘 상황이지만 로봇과의 배터리 이런 연계성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2차 전지가 상승될 여력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상용화 언제쯤 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경영 전략 담당 상무가 아마 2025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정말 전고체 배터리 완성체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관련 배터리 종목들을 특히 좀 살펴보신다면 신기술에 대한 관련 모멘텀이 다음 주에 충분히 가격 회복을 하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관련해서 조금은 숨겨진 종목일 수 있어요. 물론 유리기판 하면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그 그룹주 중에 필에너지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원통형과 전고체 배터리 공정 장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2차 전지의 괜찮은 종목이라면 저는 필에너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코칩이라는 종목이에요. 코칩은 이제 초소형 슈퍼 커패시터라고 해서 정말 조그마한 배터리, 이런 배터리를 삼성 전기와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코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탑머티리얼에서는 얼마 전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1조 2천억 규모 유럽의 배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한번 터뜨리면서 강하게 시세 몰이를 하고 지금 주가가 딱 이평선 눌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기에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에너지 역시 2월 말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몰이를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주가 이평 수렴을 한 상태. 그러니까 상승 뒤에 최근에 시장이 좀 내려온 상태지만 이 이평선들을 수렴하고 다시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초입 단계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원픽으로 한번 삼는다라면 저는 필에너지가 정말 좋은 가격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재료를 다 갖고 있는 원통형 그리고 전고체 이 부분에서는 필에너지를 정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코칩입니다. 코칩은 1월에 이미 강세의 시세가 한 번 있었고 매물 소화를 2월에 끝내고 3월에 한 번 더 눌렀지만 역시나 MACD 오실레이터 역시 가장 하단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리고 코칩은 정말 한 번 움직일 때 20% 이상의 시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좋은 가격에서 담아두시고 다음 주에 정말 15% 20%의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면 코칩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탑 머티리얼이요. 네, 이때 당시에 보시면 강하게 올라왔을 때가 1조 2천억 규모 배터리 수출 소식이 있었을 때 강하게 올라왔고 그 뒤에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의 전환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하락 국면에서 상방으로 되돌리는 골든 크로스의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길었던 혹한의 겨울, 정말 안 좋았던 시세를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제 추세 흐름을 상방으로 바꾸는 그러한 흐름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까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종목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시장에 트렌드라는 게 좀 있어서 시장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비슷한 시기에 상장되었던 이 종목들 이게 전체적으로 좀 그룹으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순번은 앞으로 보면 이거예요. PIE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되고 200% 이상이 올라갔죠. 제가 언급드리고 200%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PIE 가격은 일단 공모가 대비 크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상장을 했어요. 당일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없었고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상승을 크게 보였던 건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다수가 첫날부터 높게 상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PIE가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규 상장 종목 쪽에 이슈가 좀 쏠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따따상도 기록했던 종목이 있고 대부분 100%에서 150%씩 올라가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큰 하락 시대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거품에 끼어 있던 가격이 빠르게 가격을 하락하게 된 건데요. 저는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공모가 부근 또는 공모가에서 한 10% 정도 높은 구간,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불꽃이 한번 강하게 튄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로 한번 큰 시세, 수급의 쏠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제가 어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진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회사는 상장된 지 이제 이틀 되었고 월요일 날이면 3거래일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반도체 소재, 증착 장비 관련 소재 관련 회사죠. 일본에서 계속해서 만들었던 소재를 국산화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정도가 나오는 LK캠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모티브 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현대차와 협업하면서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2일에는 한미 FTA에서 지금 자동차 관세가 0%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죠. 그렇지만 크게 정말 관세에서 이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라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자동차 관련 모멘텀 이런 상승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신규 상장 종목에서 가장 강한 시대가 나올 종목은 모티브 링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너스라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위너스는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보다는 조금은 시세는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쯤 알고 계셨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진첨단 소재는 뭐 사실 볼 거는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 이틀이 되었고 그대로 상장 당일날은 19,390원까지 갔죠. 이게 이제 공모가가 9,000원이었는데 100% 이상이 상승이 되었던 거예요. 첫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가에서 유지를 못하고 큰 급락 시세.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9.5%가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00원 공모가 대비에는 이제 크게 높지 않은 상태라 주가라는 건 어쨌든 공모가가 있고 앞으로 기대 실적, 기대되는 모멘텀, 주가의 멀티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모가 부분에서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원픽으로는 대진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겠고요. LK캠 역시 고가에서 이 종목은 상장 당일날 26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크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폭 또한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모가 부근으로 회귀하면서 주가의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정말 없는 상태고 위쪽에 보이시는 매물대 있죠.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상당한 매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한번 띄운다라면 이 부분까지 열려 있는 시세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을수록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급등락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점을 잡고 일어섰을 때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수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주주 비중이 지금 47% 정도가 돼요. 유통주식수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상장, 보호예수기관의 물량까지 합한다라면 정말 유통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주식은 위에 있고 그럼 움직이는 주식은 여기에서 조금 움직인다라면 이거는 조금의 매수세로 금방 가격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가가기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모티브 링크를 한번 볼게요. 모티브 링크는 이날 이미 상한가 터치까지 한번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양목날. 그렇지만 그 뒤에 이틀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진입을 하신다라면 정말 좋은 가격에서 담고 신규 상장주의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한선우 위원의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신규 상장주들, 시장의 트렌드까지 좀 같이 읽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철강주부터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신규 상장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민하던 내 종목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날 보내기로 할게요. 지금 전화 연결 원하시면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해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도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요. 매수가와 네네. 비중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6,765원에 30%요. 매수가는 6,765원,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네, 이 종목은 와룡 선생님과 함께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네요. 제 추천 이전에 사셨네요. 제가 많이 추천하고 내려와서.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이 안 좋아서 6,500원 정도까지 가고 저희 VIP 회원님들 지금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사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네. 제가 추천했으니까 자신 있게 시청자님은 수익이 나고 더 큰 수익을 나도록 계속 좀 관심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한 30% 되니까 뭐 어느 정도 괜찮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트상으로는요 보시면은 13,000원 정도 있다가 이렇게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여러분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잭시믹스라고 해서 고품질의 요가복, 뭐 레깅스 같은 걸로 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없고 실적도 좋은데 아마 이때 당시에 이걸 창업하신 분이 부부예요. 근데 부부가 이혼한다 뭐 이런 이거는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 빠졌을 거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그 여성분이 와이프 부인 되는 분이 지금 현재 이 회사를 경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게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네. 네. 이 종목이 최근에 브랜드 X 오퍼레이션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게 여기 나오거든요. 뉴스를 보시면은요. 잭시믹스 브랜드로 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영업이익이 37% 늘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나빠지면은 그것은 매수하는 찬스예요. 지금 그리고 이 회사를 왜 지금 현재 좋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바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중국 소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 매장이 한 3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중국에 매장을 50개까지 늘린다고. 왜? 한알령 해제와 함께 앞으로 중국에 또 이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잭시믹스 이런 종목 애슐레저라 그러죠. 레깅스라든가 요가복 이런 복의 매출이 점점 더 매장과 함께 캐주얼 갖고 이런 러닝복까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경우는 이 실적은 작년 매출이 2,700억인데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이 회사의 브랜드 코퍼레이션이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2021년도 138억, 193억, 182억, 249억 그리고 2025년부터 26년 점점 더 늘어날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는 계속 이렇게 빠져 있다. 지금 모아야 될 상황이고 지금 6,700원이니까 조만간 얼마 안 돼서 원금이 회복되는데 제가 뭐 비중이 한 1, 20이었으면 좀 더 사라고 했을 텐데 30이면 적정할 거고 이 종목이 주가로 올라갈 텐데 한 7,500원 정도 가면은 한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왜? 이쪽 부분에서 이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이걸 통과할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한 10,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레깅스 옷이나 이런 옷들이 잭시믹스라고 브랜드가 시중에나 아니면 중국에 잘 팔리는지 한번 보시고 실적 성장과 함께 주식에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나실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와룡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을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잭시믹스 기업이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소비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7,500원 선쯤이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을 내고 재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10,000원 이상까지도 좋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익 연결될 거니까요. 걱정 말고 들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4만 500원, 비중은 30%네요. 한선우 위원님,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3거래일 꾸준히 올라오면서 지금 수익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보다는 홀딩 유지 관점이죠. 홀딩,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대다수 사실 포스코 그룹주에서 종목들이 이번 주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건 철강 관련 종목 이슈로 해서 계속 강세를 보였던 건데 사실 그에 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정말 시청자님 단가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단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세계적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1위는 중국이에요. CATL, 그다음 BY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드는 소재 기술 배터리가 LFP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가격, 비용은 낮추고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는 전기차 시세로는 어느 정도 이 LFP가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번에 LMR이라고 대항할 배터리, 그러니까 LFP에 대항할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위 LFP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업체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면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너무나도 좋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의 수준 역시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담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도 30% 정도 되신다라면 지금부터 저는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지시면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정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있지 않을까. 특별하게 LMRR 관련해서 호재가 없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여기에서 상방으로 돌리면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는 한 번쯤 회복하는 흐름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에 충분히 터치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잘 보유하셨다가 상승 시에 분할 매도로 수익 꼭 크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포스코 퓨처엠은 수익권에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홀딩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고 또 최종적인 1차 목표는 20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문자는 뷰노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 매수가는요 4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와룡 선생님,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이 뷰노가 2만 원대를 벗어날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는데 뷰노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뷰노를 좀 높은 데 사셨던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4만 5천 원대면은 뭐 아마 작년도에 2024년도에 사지도 않으셨고 아마 그 전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 올라갔던 적은 23년도거든요. 23년도에 뷰노가 정말 많은 성장세로 이뿐만 아니죠. 루닛이라든가 뭐 루닛 종목, JLK 이런 종목들이 정부 좋았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새로운 게 나왔죠. 의료 AR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들이 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준다고 이게 앞으로 정말 혁신적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렸는데 그 다음 디프리 파동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뷰노라는 회사는 의료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을 인공지능에게 의사의 어떤 의료 데이터, 생체 데이터 이런 것을 다 줘서 입력 딥러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거는 무슨 병이다 뭐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회사가 하는 딥카스라는 거는 심정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심정지를 예측해서 지금 현재 각종 병원이나 뭐 좀 전 세계 병원들의 뭐 좀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아직 보시면은요 아직도 시뻘겋습니다. 시뻘건 뭐냐? 적자란 거죠.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뭔가 눈에 띄는 게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지금 22,000원에서는 계속 바닥권으로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22,000원이면은 시청자님의 45,000원의 반토막 가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22,000원을 지지받더라도 올라가서 뭐 어떤 혁신, 뭐 새로운 놀라운 실적 성장이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나와서 모멘텀이 돼서 올라가더라도 한 3만 원 수준에서는 계속 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2,000원에서 다시 한 3만 원 근처나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라는 거죠. 15%니까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추세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 루닛이라는 종목이 이런 지난번에 그 오너들하고 조금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줘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조금 다른 뷰노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이 루닛처럼 이 뷰노 제작진들도 그러지 않을까 의구심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만약에 반등하시면은 비중 좀 줄이는 걸 보고 종목 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뷰노 한 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한 3만 원 근처를 생각하시고 그 전에라도 2만 8,9천에서 3만 원 근처에서는 종목 교체하고 만약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22,000 내려면은 그때 아마 사시면은 똑같은 금액이라도 수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네, 정말 솔직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조금 아파도 우리는 손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고 손실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까지 연결되길 저희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와이팜요. 와이팜이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4,550원이 100%입니다. 와이팜이 매수가가 4,550원, 그리고 비중이 100%이시군요. 예. 네, 환선호 위원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조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회사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회사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비중 관리가 너무 잘못했고 또 좋은 단가에 매수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비중 100%까지 담는다라면 너무 불안해서 이 투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와이팜은 여러 가지 이슈로 크게 시세의 상승을 1월에서 2월에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재료는 조금 소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 다시 고가에서 밀리거나 횡보를 하는 시세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와이팜이 정말 무슨 테마주처럼 그냥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올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금요일 날 종가가 이전 저가를 좀 유지하는 흐름의 형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잘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저번 주 계속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약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한 12%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 그렇게 높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가의 추세 하단 국면에 지지를 받는다라면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4,500원 정도는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시세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크게 간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상승이 이미 크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한동안 횡보를 보일 시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한 2개월 정도는 조정을 보통 횡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이상 또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절반 이상을 꼭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주가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와이팜이었습니다. 비중이 100%였는데 이제 한선호 위원은 비중 100%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투자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다음 주 시장에서 4,5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시장 대응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와이팜 다뤄봤고요. 다음도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또 반도체 종목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또 두 분이 오늘 또 전략을 세울 때 다음 주 시장 전략에서 다음 주 반도체를 봐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어떤 전략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칩셋 미디어요. 칩셋 미디어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25,200원에 30%요. 네, 25,200원 매수가고요. 비중 30%네요. 네네. 반도체 쪽이 요즘 참 힘듭니다. 네네. 그래도 두 분이 반도체 쪽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종목은 네. 어떨지 와룡 선생님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좀 손실로 마음이 쓰립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안심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 참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이 회사 네, 반가운 게 이 칩셋 미디어가 제가 옛날 근무했던 그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쪽 회사들 잘 아니까 너무 반갑고 지금 손실이지만은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렇게 22,000원까지, 23,000원까지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진 거는요. 최근 반도체가 삼성전자 위주로 또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반도체, 이 다른 프로에서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우리 제주 반도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네. 근데 지금 한선호 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빠졌고 지금은 이제 사우나 가서 살을 뺐는데 거의 뼈무게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살찔 일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칩셋 미디어를 좀 30% 담아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딱 이 자리가 어디면 25,000원 정도는 이번에 올라갔을 때 반등 목표는 좀
약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에 이번 올라올 때는 다시 2만 직전 고점 2만 3천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단가를 내추럴리니까 비중이 한 30%를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더 추가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는 그만큼 이 자신 있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이 회사 원래 텔레칩스가 인수해서 텔레칩스의 자회사로 있었는데 한투바이오인가 하여튼해서 사모펀드 같은 데서 인수했어요. 그 외에 그런 회사가 이 회사에 그걸 인수한다는 건 뭡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 회사 진짜 실력 있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하는데 코덱인가 이쪽으로 해서 진짜 선풍적으로 그 실력이 있다는 걸 팹리스 회사로서 정말 하고 이만큼 실력이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 거래처가 삼성전자, 뭐 구글, 퀄컴, 메타 같은 이런 큰 대기업들이 주 고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터닝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엊그제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만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청 빠졌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이런 칩셋 미디어는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 빠지면 우리가 뭐 대책이 없어요. 근데 어제 반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저는 좀 주가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크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고 한 2만 3천 원까지 정도 올라오셔서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면은 비중을 30%에 좀 줄였다가 그 종목을 내려오면 다시 추가로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그 물타기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요, 실적은 아직 그렇게 좋진 않고 실적이 아니라 실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에 어떤 칩셋 미디어의 매수세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단주로 봤을 때 그 기관이 아직 크게 사거나 하진 않는데 좀 외국인이 지금 최근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의 실적을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50억, 70억 적자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급등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지금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그 관련해서 이 칩셋 미디어를 같이 하겠다 하면은 바로 여러 그 급등세가 퀄리타스 나올 수 있는 만큼 실력이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지금 되면은 저는 한 10%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생각에서는 선생님의 저를 모르니까 비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였어요. 이제 2만 3천 원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상 상승을 못하게 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이 내려온 만큼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완용 선생님이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 AI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4,150원, 그리고 비중은 30%네요. 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24,000원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4,000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는 어려울까요? 예상이 됩니다. 네. 손실폭을 줄이는 가격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좀 좋아야 확실히 좀 전망이 좋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주가의 가격 수준 그리고 회복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사실 이미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눌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게 또 이슈는 어느 정도 다 갖다 붙였어요. 뭐냐면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하드웨어는 약세였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강세의 시세를 보였죠.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투자 소식이 있었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모든 가치를 끌어모은 고점이 사실은 나온 형태가 나온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그룹 회사 중에.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많이 내려왔고 다행히 금요일 시장에서 팔란티어가 5.5% 정도 반등을 하면서 아마도 다음 주 시장에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충분히 반등을 꽤나 강하게 줄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종목을 차트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 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건 이때 당시 2월 11일 날 찍었던 28,900원은 사실상 이 주가의 밸류 가치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높은 고평가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일단 무시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내려온 구간에서 충분히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미 이 21선 이평선이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보기에 이 3파동이 나왔고 단기 저점에서 고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은 조금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을 줄이는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조금은 이 종목에서 손실 회복을 하고 나오고 다음 종목으로 만회하신다면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꼭 생각하시고 비중을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담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마음 AI였는데요. 매수가인 24,000원대까지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주셨고 다만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 그때 가면 이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음 AI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잘 버텨내셔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와룡 선생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SG 이 종목이죠. 이 종목도 단기간에 22%대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제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종목인데 위원님 어떤가요? 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G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유독 못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보다 뭐 대동도 추천드렸지만은 대동보다 전진건설로봇과 대동기어가 대장주여서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고 수익이 좋았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SG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해서 아스팔트를 까는 거니까 뭐 먼저 먹는 먹거리 농산물 관련해서 대동과 이런 부분 그리고 일단 땅을 파야 되니까 뭐 콘크리트 관련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뭐 전진건설 로봇이 두고 오히려 이제 아스팔트는 나중에 깔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조만간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항복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은 광물 협정이나 이런 게 하게 되면서 다시금 또다시 한 반등 와서 3,700원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또 만들어질지 몰라서 지금은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 3,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재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SG입니다. 저희가 1월에 소개해드리고 좋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조금 내려온다면 재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위원님 그러면 스튜디오 미로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에서도 한번 언급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2월 말에 공략을 했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37%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조정 후에 좀 진입을 해도 되는 걸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이 종목을 정말 너무 쉽게 여러분이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인수분해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러를 그냥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종목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정말 돈이 벌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이런 종목이 한번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 선에서 고점에 닿았을 때 팔았다가 내려올 때 무조건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스튜디오 미러는 M83과 동시에 이 종목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중국 한한령 해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테마가 지금 갖고 있고 최근 일봉으로 봐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으면 또 다시 이런 모양이 또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일봉으로 벌써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단 추세 파동 하단 부분에 사서 이렇게 급등할 때 팔아주는 겁니다. 급등 추격 매수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목표가를 한 5,000원 정도로 잡으면서 여러분은 아직도 이 종목을 한한령이 진짜 해제되는 것이 진짜 눈으로 보일 때까지 가져가도 12,000원 하던 것짜리 종목 이제 4,000원이고 일단 5,000원까지는 이런 파동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대주주도 이 부분을 더 샀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지금 또 많이 상승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 남겨두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종목인 트레이딩 거죠? 하면서 가시죠. 트레이딩 하면서.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미를 저희가 2월 말에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최종적으로 5,000원을 잡고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AS 해주셨습니다. 자, 한선호 위원님의 종목도 볼 텐데요. 저희 엄청났네요. PI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요. 지난주 엄청났네요. 어려운 장에서도 11,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좀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은 반도체 쪽에서도 유리기판 쪽은 조금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금요일 종가 마감을 한 거 봐서는 일단 유리기판 쪽이 금요일까지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시세가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PI는 정말 상장 초반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200%의 상승 그리고 난 뒤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두 번 더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15%의 수익을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한 2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에도 딱 목요일 날 진입을 딱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또 이틀 동안 한 10, 20% 정도 상승이 되면서 정말 PI 4번 공략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시세 힘이 좋은 종목은 내가 이 힘을 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항상 주가를 따라 타는 게 아니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하는 요인들이 대부분 이제 올라가는 최고점에서 잡는 경우가 꽤나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주가를 노리시는 거는 좋지 못해요. 주가의 이평선을 이런 구간,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가는 구간에서는 공략을 하고 눌림 자리라고 하거든요. 5일선 눌림.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비교적 쉽게 강한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승의 수익을 얻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이 캔들과 이 5일 이평선,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공략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격이 벌어져서 고점을 찍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내려오고 난 뒤에 제가 이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다. 10,000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내려오니까 그때 매수 시점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2주일 동안 조정을 받고 정말 최근에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20%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고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재료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더 좋은 재료는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으로 다가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못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제가 PI 4번 맞췄으니까 5번째 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종목별로도 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PI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M83입니다. 앞서 이제 와룡 선생님이 스튜디오 미르와 함께 언급을 주시기도 했죠. 이 종목도 정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45%의 상승률을 벌써 챙겼는데 이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네. 앞으로요? 네. 앞으로 조금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강하게 시세 몰이를 했을 때가 이제 중국 한알령 네. 개방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그때 뭐 A스토리가 상한가를 갔고 YG 플러스 역시 동반 상한가를 갔죠, 그날. 그리고 M83 역시 고가를 찍었고 사실 이 종목은 그때 한알령의 완전한 수혜주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는 좀 내려오는 흐름도 있었지만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상한가. 사실 목요일 날 시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상한가 2종목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그 중에 하나가 M83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훌륭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목요일 날 상한가 뒤에 금요일 날 시세는 비교적 약세였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2라는 걸 개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3억 명이 시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 크게 증가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너자2 작품의 VFX 기술 개발에 참여를 했고 이 회사가 이전에 노르웨이 VFX에서 김푸빌이라는 회사를 또 체제 주주에 올라서면서
해외 쪽, 그러니까 북미 시장 공략에 앞서서,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북미 시장이요, 이쪽으로도 아마 개방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의 수준이 물론 금요일 날 조금은 조정이 있었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VFX 기술 가진 뭐 대표적인 옛날 회사는 덱스터예요. 근데 덱스터는 이미 시세가 별로 좋지 못하고요. 보신다라면 꼭 M83을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M83까지 봤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두 분의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한 주간 시장을 좀 뜨겁게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와룡 선생님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앞서 많은 전략들 세워주셨는데 그중에서 딱 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섹터. 세 번째, 네. 미용 의료기기. 그렇죠. 네, 그 중에 네. 하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 네, 뭘까요? 그 종목이 바로 원택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오. 네, 올리지오라고 아, 들어보셨는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종목이 바로 원택이라고 하는 게 올리지오라고 해서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번째로 K 미용 의료기기를 섹터를 추천드려서 그 중에 뭐 APR, 뭐 그리고 클래시스 그리고 그때 종목 말씀 안 드렸던 비올이라든가 레이저 옵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상당 폐진됐지만 여러분이 루트로닉이라는 회사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트로닉은 한행 컴퍼니에 인수돼 갖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프랑스에 있는 사모펀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지금 삼성이 언제든지 가져가려고 지금 사실 무건이라고 삼성은 얘기했지만은 삼성그룹 내에서 뭐 인수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됐다는 그것을 확인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원택이라고 하는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올리지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모양입니다. 진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 수출주로서 K 한류문화의 좀 수출과 함께 이 회사가 유럽에도 그리고 또 중동 그리고 남미 그리고 태국 동남아까지 해서 이런 올리지오를 판매하는데 2020년 작년에 올리지오를 태국에 150대를 목표했는데 300대 목표를 2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태국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 쪽으로도 가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K 한류 문화가 가면서 또 공연을 하면은 이게 더 팔릴지 모르죠. 이 종목은 거기다가 또 두바이에다가 또 론칭 행사를 해서 올리지오를 했는데 중동 시장 진출하고 제 친구가 이런 미용 관련 벌써 오래전에 쌍팔로 지사장을 했었는데 메디슨이라고 생각보다 브라질에 이런 미용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남미 쪽으로 진출하고 이쪽이 수출 역군으로서 만약에 갔을 경우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바닥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3,860원 정도의 바닥을 잡고 지금 6,200원까지 올랐는데 고점이 15,000원 정도 자리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200일 이평선을 잠시 낮은 폭으로 기어가는 종목은 지금 한 6,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매수하셔서 이 종목을 일단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까지를 목표를 잡아서 수익을 내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악재가 생겨났을 때 5,000원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원택입니다. 올리지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기업이 보유한 기업이었군요. 원택이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의 공략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종목 한 종목으로 다음 주 시장 공략해 볼까요? 네, 저도 세 번째 말씀드렸던 업종인데 혹시 어떤 업종인지 신규 상장주.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물어보시길래 제 거는 기억 안 하시면 좀 약간 섭섭할까 봐 아닙니다. 확인 사살 기억합니다. 한번 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신규 상장주. 네, 어떤 이번 종목이에요? 주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쪽으로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려온다라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승부사가 되려면 정말 좋은 가격 내려오는 약간 급락에서도 잡을 줄 알아야 정말 그 뒤에 꼽히는 시세를 미리 잡는 정말 이렇게 달콤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음 주에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의 구도, 시장의 순환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가장 잘 보고 눈여겨보는데 다음 주에 저는 신규 상장 종목들 정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한번 꽃을 강하게 피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제 제가 유튜브 촬영도 있고요. 머니투데이 그리고 금요일 방송 여기에서 모두 다 종목들을 신규 상장 종목들을 사실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종목은 동국생명과학이라고 비슷한 시즌에 상장된 그러한 종목으로 공모가는 9,000원에 이렇게 공모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장 첫날은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시세 분출을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따따상에 가서 250% 이상 또 올라가고 뭐 150%, 160% 이렇게 올라갔는데 동국생명과학은 상장 첫날 40% 정도 상승이 되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날 2월 19일 날 고점 16,750원을 찍고 그 뒤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큰 조정폭을 좀 받으면서 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1위 조영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 회사가 동국제약인데 동국제약이 이번에 사상 최대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8,100억 원이라는 정말 큰 수치,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의 그러니까 회사의 총알이 좀 장전이 잘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국생명과 자회사 쪽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빅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일본 쪽으로는 정말 돌파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일본의 사실 기술력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번에 가토부트로를 일본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성장에 대한 매출의 발판을 일본 쪽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미국은 오히려 돌파하기가 저는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진짜 조그만한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일본이 되게 앞서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건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주가의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상장 첫날 40% 정도 상승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2월 19일 16,750원입니다. 그 뒤로 주가가 2주일 정도 약세 흐름, 대부분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대진첨단소재, 그다음에 모티브, 그리고 위너스, 그다음 LK캠 이런 종목들이 아마 대다수 한두 종목이 아마 이끈다라면 동국생명과학 역시 충분히 밀린 폭을 비교적 빠르게 급등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위쪽에 보이시는 15,000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하죠. 여기까지는 비교적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상승이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진짜 폭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또 달콤한 수익을 한번 목표해 보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선호 위원님의 마지막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요. 동국생명과학입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개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와룡 선생님과 함께 또 소통을 하면서 이 종목 대응 그리고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노란톡 통해서요. 두 분과 함께 소통하시고 또 시장의 대응 그리고 이벤트까지도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나요, 위원님?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번에 또 저희 전문가들이 한선우님하고 저하고 종목 하나씩 냈거든요. 그런 종목 자료집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네. 회사에서. 그렇게 하시고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노란톡에서 여러분 좋은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공방을 말씀드릴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그렇죠. 한선호 위원님도 네네. 소개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역시나 한선호 위원님과도 이벤트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맞죠? 네, 네.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네. 보시잖아요. 예, 캡처를 하시거나 그 캡처를 하게 되시면은 바로 진입이 가능하시니까 제가 사실 뭐 노란톡에서 예전 처음부터 저는 이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운영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또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실시간 소통하신다라면 보다 좋은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저희 인사이트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벤트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방송이 끝난 다음에 공개 방송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룡 위원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무료 공개 방송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3월 달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온다면은 그래도 아직 그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아직 안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장세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이 우리 계좌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네, 다음 주 시장 대응 와룡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돼 있고요. 한선호 위원님과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번 주에 사실 제가 기대했던 기대 수익보다 조금 떨어져서 다음 주를 진짜 좀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라면 정말 많은 공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잘 모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노스페이스나 뭐 파이버 프로나 이런 종목들 수익을 거두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신규 상장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다음 주 정말 불꽃 수익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공개 방송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두 분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와룡 선생님, 한선호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